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제가 국힘에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3차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가 해당 내용을 속보로 보고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 3차 경선 상대 후보가 한동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도화선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동훈을 3차 경선 후보로까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국힘 내부의 경선 과정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정당에서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에 한해서만 우리 당의 후보를 어떤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데, 이번 국힘 경선 방식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1차 국민 여론 100%, 2차, 3차에서도 당비를 내지 않는 권리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매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왜 이 부분이 이상하냐면, 보통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 득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투표를 해서 의견을 반영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국힘 내부에 그 사람을 최종 대통령 어떤 선거에서 한 사람만 뽑아야 할 때는 실제 투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부에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방식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오늘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아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보수 우파에서 목소리를 내는 한 분의 채널에서 오늘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 좀 찾아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처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 말이 다르다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분을 굉장히 좀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제가 이분을 깊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올곧으신 분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김문수 후보께서는 보수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갑자기 욕을 먹고 있는 걸까?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요, 국힘 내부에서 국힘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자신들 내부에서 3차 경선을 무려 통과해서 다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신 분한테 불과 이틀 만에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이상했고요.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이 국힘 내부에 단일화를 주장하고 이 부담을 주고 이 푸시를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들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언론의 보도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 언론에서도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어조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요, 과연 언론에서 정말 김문수 후보가 아닌 이 정말 자유우파 진영을 걱정해서 그런 논평이나 보도를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제가 드는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국민들이 경선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왜 이렇게 빨리 포기시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 하나,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랑 단일화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김문수 후보라는 분은 내부에서 이미 3차까지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덕수라는 분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3차 경선을 치른 분과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절차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김문수 후보 당신이 처음부터 단일화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포기하고 마치 한덕수 후보한테 이 국민의힘의 힘을 몰아줘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주장을 하는 지도부가 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신을 이어가지 않는 사람은 가짜고, 가짜 우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이상과 현실이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방향은 같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방식을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그 오늘
정책 발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공수처를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더 힘을 실어주고 검찰의 힘을 약해서 거의 검찰을 뭐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고 공수처에다 지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반면, 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없애겠다고 첫 번째 일단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지금 사실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명확하게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사전투표, 그러니까 투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간 하겠다는 거는 선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도망가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혹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실제로 소환해서 어떤 조사라든지 처벌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체포 특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사법 방해죄 신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헌법을 끊임없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개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폭주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이 민주당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가 정말 휴일도 없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철저하게 목숨 걸고 막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만 간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중국 간첩들이 우리나라 기밀 시설을 사진을 찍고 몰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그런 기밀들을 수집하다가 사실 여러 차례 적발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간첩 행위를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법이 없어서 그 사람을 처벌을 못한다는 이런 기가 막힌 지금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간첩법 개정을 하는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사법 선거 개혁안 발표, 이게 오늘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이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내용을 오늘 봤는데 5월 2일자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정책의 방향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 윤석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 사람을 정말 내몰듯이 국민들의 그래도 지지를 받아서 3차 경선까지 통과가 되신 분을 마치 내몰듯이 한덕수 후보에게 이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는 그들의 프레임이 사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고 자유우파 진영적인 관점으로 정치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저는 사실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분이 기회주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고, 저는 그 상황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어떤 공경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고 당시에 그 영상을 찍었고, 아직 제 채널에 그 영상은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우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만약에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에게 방향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자유우파 진영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분이 되게 나이스한 메시지는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뭔가 나는 임기 욕심 없다, 3년만 하고 내려갈 거고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어서 개헌 못했잖아, 그거 내가 할게, 내가 개헌할 거고 3년만 하고 내려갈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되게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분이
관료들은 사실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분이 한다는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의 개헌인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이념이 들어간 개헌이라고 하면 사실은 개헌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각제를 한다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개헌을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국힘 지도부가 왜 이렇게 한덕수한테 이 표를 몰아주지 못해서 무슨 꽁지에 불붙은 강아지처럼 난리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나이스한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고 하고자 하는 정치가 뭔지가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김문수 후보한테 당신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넙죽 그거를 받아서 갑자기 그 제안을 요구한다고 그거에 마치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힘의 내각제 세력들 쌍권이 나서서 이 단일화를 독촉하니까 매우 수상하다. 정말 매우 수상한 의문이 든다. 굉장히 수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윤어게인이라고 구호를 외치진 않았지만 구호 말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행동이에요. 이분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덕수라고 하는 분은 나이스한 말은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 없다. 인기 욕심 없는 거 좋아 알겠어. 그리고 3년만 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개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도대체 개헌을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 대통령제를 이어가겠다는 거야? 이 알맹이가 없는 상태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하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국힘에 드는 의문은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시죠? 광화문 세력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사실 광화문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화문을 언론에서는 극우,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우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연결됐으면 뭔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체면이 손상될 것 같은 이런 극우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은 굉장히 무식한 정말 노인네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할 것 같은 이런 정말 촌스럽고 부끄럽고 그들하고 연결되면 정말 내 체면이고 나발이고 끝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좌파였습니다. 전 좌파였어요.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막 민주당에 무슨 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그 제가 믿고 있는 세계관에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특히나 JTBC랑 낙곰수를 저는 굉장히 좀 그 방송을 집중해서 봤고 그 방송에서 이 불러주는 대로 그 내용을 다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쨌건 제가 이제 이전에 그래도 좌파였던 시절에 갖고 있던 그 광화문 집회, 태극기 부대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분들이 뭔가 되게 막 상식 바뀌고 극단적이고 막 마주치면 되게 위험한 사람들일 것 같고 막 이런 상상의 사실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태극기 부대였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태극기 부대였다는 것도 사실 당시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아빠 이제 뭐 집회 나간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극우 세력 집회 나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게 그때는 사실 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광화문 강당 나가면서 정말 제가 진짜 반성을 많이 한 게 이제 막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로 나와라. 뭐 이제 교대 나와라. 여기 젊은이들 많고 여기 와서 여기다 힘을 좀 보태줘라.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화문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했던 기여와 헌신에 비해서 사실 너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이 어르신들을 푸대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봐요, 여러분. 좌파에서는요. 빨갱이를 배출하는 당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불러다가 낙검수 출연시키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옛날에 그 간첩 나온 당 있잖아요. 간첩 나와서 해산됐는데 다시 뭐 다른 당으로 이름 바꾸고 그러니까 이름 가리만 해가지고 나온 그 당. 그러니까 그런 당일지라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혼자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주고 그래서
그 우리가 봐서는 완전 극좌인 애들한테조차도 조금씩 뭔가를 다 나누고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걔네들을 다 끌어안고 다 통합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신만의 올고듬의 기준이 강하고, 자기랑 다르면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너 이영풍 기자 몰라? 너는 그러면 우파가 아니지. 너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 너는 그럼 우파가 아니지. 너는 언젠가 배신하고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시민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는 국힘의 진짜 의문이에요. 국힘은 왜 그렇게 광화문을 푸대접하세요? 광화문 어르신들이 지난 대선에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실 때 정강훈 목사께서 표 몰아가지고 몰아줘서 그때 이 대선 판 뒤집는데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사실 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 집회가 이렇게까지 큰 어떤 사회적인 무브먼트 운동으로 성장될 수 있었던 것도 광화문에서 그 어르신들이 7년, 8년 동안 정말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길바닥에 나가서 그냥 그분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뭐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멈추고 실망한 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4월 4일 날 파면됐어. 그날 막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4월 5일 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광화문 나갔더니 그냥 어른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옷 입고 쓱쓱 나와서 광화문에 그냥 앉아서 태극기 흔들고 또 구호 외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힘은 왜 도대체 광화문 어르신들을 왜 언론에서 그렇게 극우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으로 극우라고 몰아가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듯이 그 광화문에서 하는 운동으로 이득과 혜택은 싹 다 빨아먹으면서 왜 그렇게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기회주의자처럼 정말 그 코딱지만한 생각으로 자기들 이득만을 추구하는지 전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마침, 그러니까 저의 이 생각을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전에 제가 좌파 진영에 있었으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 이분들은 얼마나 모욕적으로 뭔가 프레임 만들고 이제 부끄러운 프레임 만들고 얼마나 매도하는지를 알잖아요. 좌파들은 걔들은 지들이 이득을 얻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국힘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힘에서는 이 정말 자유통일당, 광화문에서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 그리고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이 우파 진영의 어떤 그런 전투력과 어떤 그런 선거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표와 이 모든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선긋기 하는 건 너무 정말 이 더럽고 비겁한 행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들이 원하는 게 민주당 투가 돼서 정말 이 중국의 쉐시에 대만의 쉐시를 당신들도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당신들이 정말 하고 싶은지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왜 도대체 광화문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이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안 가결된 이후에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어르신들 정말 여러분 은박지 한 장 넣고 노숙하시고요. 그렇게 겨우내 싸워 오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여기 와서 한마디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껍데기가 사람처럼 생겼다고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냐고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 국힘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행보는요, 매우 이상하고요. 쌍권이 나선다니까 저는 솔직히 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이 이 장관들 세워놓고 말도 안 되게 조져댈 때 김문수 의원 혼자 꼿꼿하게 자존심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 의원이 민주당 앞에서 꼿꼿하게 자존심을 지키셨던 그 스탠스 그대로 지금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김문수 의원께서 분명히 사전에 단일화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고, 하지만 단일화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과 절차와 서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도대체 하고자 하는 정치가 뭔지, 3년 동안 그래서 무슨 개헌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달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